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해진 컷 3대 지수가 꽤 큰 하락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3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다우지수는 3.31%, 나스닥이 1.9%, S&P 500 지수가 2.86%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별 대응과 경제 지표, 또 연준의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에 주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에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은 이날 주점의 매장 영업 중단과 대규모 모임 제한을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2차 봉쇄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 낙폭을 더욱 빠르게 키웠습니다. 경제 회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연준에서도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분기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도 현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혀서 은행주들이 이날 장 초반부터 하방 압력을 받아서 4%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미국의 소비 지표도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지난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 대비 8%나 증가를 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들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가 4월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기대만큼은 빠르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태도지수도 78.1로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 수준을 나타냈고요. 다만 5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4.2% 감소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했다라는 평들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점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SNS 광고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에서도 각종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이유로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혀 페이스북이 이날 8% 이상 폭락을 했고 트위터도 7% 넘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더하자면 중국 정부에서 미국의 홍콩 문제 등의 내정에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면 무역 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낸 점도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심어줘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2.84% 빠져 25,01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점차 상승폭을 넓혀가면서 장 막판에 2.8%가 하락폭을 넓혀가면서 장 막판에 2.8%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2.6% 가까이 빠지면서 만선을 다시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9,757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보시면 2.4% 넘게 하락해 3,009포인트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다소 나타났습니다. 먼저 WTI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경제 재개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일부 실제로 이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이 됐습니다. 자,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지난 금요일에 0.8% 넘게 떨어졌습니다. 38.1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금에 대해서는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반영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1,784.8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이날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은 단기물 금리였었는데요. 단기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년물 금리는 0.29%까지 신기록을 세웠고요. 3년물 금리도 0.17%까지 내려가면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운 채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조금 하락하면서 0.647%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몇몇 중요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가 점차 더 급격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준으로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5,255명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250만 명에 달해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로써 미국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그 전주 대비 40% 넘게 늘어난 것인데요.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매장 운영을 중단하다라고 다시 폐쇄령을 내렸고요. 현지 시간 27일에는요. 워싱턴 주지사가 워싱턴 주 내 지역에 일부 지역에 4단계 경제 재개죠.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또 교육 등의 정상화에 돌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는 앞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는 현재 바이러스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최초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흐름은 젊은 사람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을 위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 확산세는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몇몇 주는 병원 시스템이 과부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비즈니스를 닫고 봉쇄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달 전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고요. 그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앞으로 경제가 다시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 내 코로나19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태도가 계속해서 비난을 받을 것인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자 시장의 비관론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블랙스완의 저자이자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창시했던 인물이죠. 나심 탈레브 교수가 우리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일 리스크를 해지할 것을 권유한 건데 지난 금요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테일 리스크를 해지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테일 리스크라고 한다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죠. 그는 테일 리스크를 해지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낫다면서 우리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재확산되는 신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V자 반등 전망과 경기의 빠른 회복은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또 최근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시장에 돈을 찍어내고 있다면서 만약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더 큰 경제적 고통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 완화책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일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가 고문으로 있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유니버사라고 하는 헤지펀드인데 그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투자자들에게 4,000%의 고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도 어차피 헤지펀드와 같이 우리가 테일 리스크에 베팅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테일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루이싱 커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판 스타벅스로 잘 알려진 루이싱 커피 결국 수조 원대의 피를 남기고 나스닥에서 오는 29일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29일에 상장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사는 오는 29일부터 나스닥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폐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전에 이 나스닥 측에서 상장 폐지를 권고했을 때는 이 통보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열려고 했지만 이 계획을 포기한 겁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중국 전역 4천여 개 매장 영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고요. 루이싱 커피는 지난 2017년이죠. 처음 문을 연 지 2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612억 원을 끌어모았고 거래 개시일의 주가는 50%나 급등을 했었지만 이렇게 상장
통장 폐지가 되면서 마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루이싱 커피 회계 부정 사실이 그 문제가 됐었죠. 이 사실이 발표되자 주가는 72% 가까이 폭락을 했고 시가총액 6조 원 가까이 증발을 한 겁니다. 이번 루이싱 커피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스닥은 중국 기업을 겨냥해서 상장 요건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심어 조금은 제재를 더 강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광고 보이콧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보이콧이 더 확산된다면 주 수익원을 이 광고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8% 넘게 크게 급락하게 됐습니다. 보이콧의 운동은 이 움직임에 의한 겁니다. Stop Hate for Profit이라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을 증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운동의 일환인데요. 지난 금요일 새롭게 버라이즌과 유니레버가 보이콧에 동참했고 코카콜라와 혼다까지도 이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CNBC에서는 페이스북의 광고주인 800만 기업에 이런 움직임이 퍼진다면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지난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시작은 이랬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23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그냥 뒀는데 이에 따라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인종차별 표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처음에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이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속속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